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승일 사장이 새롭게 이끌고 있는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이제 발전자회사 5곳은 모두 4월에 새로운 사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자회사의 5명의 사장은 취임해서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비즈니스포스트의 이상호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이상호 기자. 한국전력은 2001년에 전력산업 개편 이후에 발전에서 이제 발을 뺐습니다. 이건 이제 발전자회사한테 다 넘겨주고 한전은 송변전, 배전 요것만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력과 원자력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서부발전, 남부발전, 그리고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이 5곳이 지금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로 불리고 있어요. 지금 발전자회사 5곳의 사장은 이번 4월에 모두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새로 취임한 사장 5명, 어떤 인물들이 취임을 했나요? 일단 그 새 사장의 출신을 보면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그리고 김해천 남동발전 사장은 한국전력 부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기술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한 관료 출신이죠. 그리고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검사 출신의 관세청장까지 했지만 민주당 울산 울주군 지역위원장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만큼 정치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호민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 부사장에서 내부 승진한 사례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제 5명 중에 한전 출신이 2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료 출신 1명, 정치인 1명, 그리고 이제 내부 승진한 사람이 1명. 그러니까 출신별로 비교적 골고루 잘 분배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료 출신인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분배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출신이 다른 사장 5명이 모두 취임사에서 주요 경영 목표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같은 내용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탄소 중립 선언의 성공적 이행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인류 발전 공기업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김해천 남동발전 사장은 탈석탄, 저탄소를 중심으로 한 발전업계 도전 과제에 발빠르게 대처하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친환경성에 기반한 혁신과 기술 자립으로 에너지 리더 브랜드 창출, 그리고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액화천연가스 신재생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그리고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안전과 환경,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된 상황 대응을 각각 주요 경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탈석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발전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이제 굉장히 친숙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발전자회사들은 이 탈석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사실 모든 신임 사장들이 취임사에서 똑같은 내용을 힘줘 말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진척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국내 주요 발전사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발전량을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연합회가 올해 3월에 탄소세 부과가 시작되면 국내 기업들이 지게 될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탄소 배출량 등은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5곳 발전사는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 포스코에 이어서 탄소세 부담 2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추정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적은 부담인 톤당 1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된다고 가정을 해도 영업이익 대비 부담하게 되는 탄소세의 규모는 남동발전이 512.8%, 그리고 동서발전이 380.8%, 남부발전은 289.7%, 서부발전은 557.0%, 그리고 중부발전은 454.4% 등입니다. 적게는 영업이익의 3배 가까이, 그리고 많게는 영업이익의 5배가 넘게
탄소세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톤당 탄소세가 $10 이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부담 규모는 그만큼 더 커질 거고요. 사실 국가적으로 에너지 발전 체계를 그 몇 년 안에 빨리 만들어낸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대한 자본도 들어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발전 자회사들의 실적 그리고 재정 상황 이것도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해 5곳 발전 자회사의 순손실 규모는 모두 이제 2,949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 등 뭐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5곳 발전 자회사의 순손실 규모가 모두 1조 원을 이제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손실이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적자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탈석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추진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발전 자회사들이 뭐 전력시장 개편 및 뭐 수익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 같은 걸 이제 만드는 등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에너지 전환에서 이 발전 자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가 모회사인 한국전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의아한데 이건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요? 네, 한국전력과 이제 발전 자회사 사이 관계가 일반적인 이제 모자회사 관계가 좀 달라서 그런 건데요. 한국전력은 이제 발전 자회사 5곳에 지분을 100% 모두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자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발전 영역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전력산업 개편이 이뤄진 직후에는 한전에서 이제 임원급 인사가 발전 자회사의 이제 비상임 이사로 선임이 돼서 경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에 발전 자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직접적인 통제는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사이 관계를 놓고 행정규칙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사이의 업무협력 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침 제4조를 보면 한국전력은 발전 자회사에 대하여 비상임 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은 지속적으로 발전 자회사와 관련해서 재통합 내지는 이제 발전사의 재정립 같은 거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를 이렇게 분리한 거는 하나의 기업,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전력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을 장악해서 비대해지는 거,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지로 정립된 전력 산업 구조가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체제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탈석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내세우면서 발전 영역에서 지금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기존의 이제 화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의 건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송배전망 건설과 개통 연계 등이 따라 붙습니다. 전력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공급 비중도 정해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한전의 발전량이 늘어난 상황은 발전자회사가 보기에는 그만큼 좀 파이를 빼앗기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민간 발전 회사들도 자기의 영역을 한국전력이 침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보내고 있어요. 송배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전력의 고유 업무죠. 거기에다가 해상풍력과 같은 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처럼 이제 덩치가 큰 회사가 이걸 좀 맡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과 같은 경우에도 뭐 가정집 위나 이제 기업의 지붕에다 설치하는데 여기에도 송배전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이걸 하고 있어서 유통과 그리고 생산에서 굉장히 그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 네, 국회에서도 좀 한국전력의 발전 사업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네, 그 송갑석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제 전기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시장형 공기업에 한해서 2종류 이상의 이제 전기사업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전력이 포함이 되고 허용되는 전기사업에는 뭐 태양광, 풍력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 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한국전력이 직접 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네요.
자,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보면은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서 생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수목적 법인을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명분 역시 이제 에너지 전환인데요. 송갑석 의원은 이제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개발 등 체계적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면서 시장형 공기업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신재생 발전 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해 민간 기업에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좀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제 해상 풍력 발전 같이 큰 규모의 시설을 이제 설치해야 되고 이런 그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같은 큰 회사가 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정승일 사장이 그 산업부 차관에서 바로 이 한전 사장으로 간 것도 한전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국전력에 이제 힘을 실어한다는 분위기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승국 산업부 장관이 이제 5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이제 기존 발전 공기업의 일부를 통합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자 탄소 중립 추진 등 현재의 환경 변화에 맞는 전력산업 구조를 다시 고민해 보겠다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그 에너지 시장의 그 움직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도 숨가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과 발전자회사 5명의 사장들이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톡톡에서 준비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